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올겨울은 이제 막 시작했지만 노인층에서 인플루엔자 환자 수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4배나 증가했습니다. 제가 정말로 걱정되는 것은 단순히 환자 수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병이 악화되는 속도가 그 어느 때보다 빠르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감기 정도로 생각하고 약간 열이 나고 몇 시간 동안 기침을 하는 환자들이 있었지만 불과 3일도 차해되지 않아 폐렴과 호흡부전으로 입원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직접 그런 사례들을 목격했으며 가장 안타까운 점은 대부분 60세 이상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걱정스러운 숫자 속에서도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각 가정의 친숙한 주방 안에서 매우 단순하지만 우리 몸이 자연면역 방패를 세우고 인플루엔자를 예방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생강입니다. 그러나 제가 처음부터 분명히 말씀드려야 할 것은 단순히 일반적인 방식으로 생강차를 마시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생강은 올바른 방법과 정확한 조리법으로 특히 중요한 다른 재료와 함께 사용될 때 비로소 그 힘을 발휘합니다. 잘못 사용하면 예방 효과가 크게 줄어들고 아무리 마셔도 효과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염증을 줄이고 면역력을 높이며 안전하게 감기 시즌을 보내는 특별한 생강차 레시피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현재 여러분은 어느 지역에 거주하고 계신가요? 주변에 인플루엔자에 걸린 사람이 있나요? 댓글로 알려주셔서 모두가 정보를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작은 행동이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인플루엔자가 이전보다 위험한 이유를 이해하려면 바이러스와 인간 몸의 몇 가지 중요한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일본, 한국의 여러 질병관리센터 보고에 따르면 올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전파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잠복기도 짧아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는 정상처럼 느끼다가도 저녁이 되면 고열과 전신 통증을 경험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 합병증이 이전보다 더 빨리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합병증이 일주일 정도 지나야 나타났지만 지금은 2, 3일 만에 심각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인플루엔자에 걸리면 대부분 열이 나고 피로하며 두통이 약간 있을 뿐 며칠 후 자연 회복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든 사람들의 경우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바이러스가 침입하면 면역 반응이 느리고 몸의 불끄기 능력이 약합니다. 결과적으로 바이러스는 목이나 코에 머무르지 않고 빠르게 폐로 내려갑니다. 실제로 이 차이를 뚜렷하게 볼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며칠만 열이 나고 회복되지만 노인은 열만 나도 폐부전 위험이 생기고 입원하거나 인공호흡기를 써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플루엔자가 사람을 죽이는 이유가 바이러스가 너무 강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버드 의대와 도쿄 대학 연구에 따르면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많은 사망 사례가 바이러스 자체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 때문이 아니라 환자의 면역력이 너무 약해서 이후 합병증, 폐렴, 호흡부전, 폐혈증 등에 대항할 힘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쉽게 말해 바이러스는 불시일 뿐이며 약해진 몸이 바로 마른 장작이 되어 불길을 크게 만드는 것입니다. 면역력에 대해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은 몸이 심하게 아플 때만 약해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면역력은 하룻밤 사이 갑자기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약해집니다. 마치 기름 등불이 서서히 줄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NIH의 노화 연구에 따르면
50세 이후에는 사람의 면역력이 매년 평균 2~3%씩 감소할 수 있습니다. 적어 보이지만 실 15년 후에는 큰 차이가 됩니다. 여러분은 바로 느끼지 못할 수 있지만 몸은 분명히 인식합니다. 감기에 자주 걸리고 기침이 오래 가며 아침에 일어나면 피로를 느끼고 아프면 완전히 회복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것이 바로 면역력 저하의 전형적인 신호입니다. 하지만 가장 위험한 점은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신호를 당연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다 그렇지. 조금 아픈 건 정상이지. 이런 생각이 많은 사람이 몸을 보호할 수 있는 황금기를 놓치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이해해야 할 점은 인플루엔자는 단지 불시일 뿐이고 몸이 약해지고 면역력이 떨어지면 바로 그 몸이 불길을 크게 만드는 마른 장작이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은 약해지고 감기에 걸릴 위험은 커집니다. 감기가 심해지면 몸은 빠르게 소모되고 이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따라서 올해 인플루엔자 시즌의 근본적인 문제를 묻는다면 저는 면역력 저하라고 명확히 답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인플루엔자 자체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몸을 내부에서 보호할 능력을 잃는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플루엔자 하면 바로 약을 떠올립니다. 해열제, 기침약, 진통제를 먹는 것이죠. 하지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감기약은 단지 병이 있는 동안 편하게 해줄 뿐 여러분의 면역력을 강하게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약은 증상을 줄여줄 뿐 몸을 보호하는 방패를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장기간 약을 남용하면 간이 지치고 위가 손상되며 심장도 더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현대의학에서 오래전부터 경고한 사실입니다. 인플루엔자 백신은 물론 유익하며 특히 노인에게는 꼭 맞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백신만으로 100% 보호할 수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방접종을 충분히 했음에도 면역력이 약해지면 인플루엔자에 걸릴 수 있고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약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약은 열을 내릴 수 있고 통증을 줄일 수 있으며 기침을 멈추게 할 수 있지만 면역력을 단기간에 강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인플루엔자를 지속적으로 예방하고 싶다면 집에 얼마나 많은 감기약이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면역력이 강한지 약한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진정으로 내부에서 여러분을 보호하고 바이러스 앞에서 몸을 지탱하게 할 수 있을까요? 답은 약 한 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몸을 올바르게 따뜻하게 하고 각자의 자연 면역력을 깨우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생강이 바로 그 역할을 매우 잘 해낼 수 있습니다. 대부분 가정의 주방에서 생강은 늘 익숙한 한쪽 구석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감기에 걸리면 생강으로 국을 간하거나 생선을 조리할 때 사용하거나 따뜻한 물에 타서 마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생강을 단순한 향신료로만 생각합니다. 작은 잎뿌리 하나가 한때 한방에서 근본 약재로 여겨졌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적습니다. 즉, 몸을 내부에서 보호하는 가장 기초적인 약자의 중 하나였습니다. 조상들은 맛을 위해 생강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장부를 따뜻하게 하고 병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했습니다. 생강의 가장 핵심적인 효과는 폐를 따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위를 따뜻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합니다. 폐가 따뜻하게 유지되면 호흡기 점막이 건강해지고 바이러스가 붙기 어려워집니다. 위가 따뜻하면 소화가 잘 되고 몸이 영양을 충분히 흡수하며 면역력도 강화됩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하면 면역세포가 필요한 곳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인플루엔자 예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폐가 차면 바이러스가 쉽게 침입하고 몸이 차면 면역력이 약해집니다. 단순하지만 매우 중요한 연결고리이며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사실입니다. 현대 과학의 관점에서 보면 생강은 단순히 따뜻하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생강 안에는 진저롤, 진제롤과 쇼가올, 해쇼가올 이라는 강력한 활성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 여러 대학 연구에서 이 성분들이 항바이러스, 항염, 면역 지원 효과가 있음이 입증되었습니다. 쉽게 말해 생강은 약처럼 바이러스를 직접 죽이지는 않지만 몸속 환경을 바이러스가 살기 어렵게 만들어 바이러스가 증식하고 붙기 힘들게 합니다. 그 결과 인플루엔자에 걸리더라도 심하게 진행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생각만으로도 충분히 좋지만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생강과 또 다른 재료를 함께 사용하면 몸을 따뜻하게 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힘이 훨씬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 재료는 바로 계피입니다. 계피라고 하면 단순히 향신료 가루만 떠올릴 수 있지만 한의학에서는 오래전부터 몸속 갇힌 한기를 풀어주는 약재로 사용되었습니다. 동의보감에는 계피가 막힌 혈액순환을 돕고 한기를 풀어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생강이 은은한 불을 만드는 약이라면 계피는 그 불을 몸 전체로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생강이 위를 따뜻하게 하면 계피가 그 열기를 손가락 끝과 발끝까지 전달합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를 함께 사용하면 몸 전체가 따뜻해지고 혈액이 흐르며 염증이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생강과 계피를 함께 섭취하면 체내 염증 물질이 줄고 근육통과 관절통이 빠르게 완화됩니다. 간단히 말하면 몸 안부를 끄는 힘이 2배로 강해지는 것입니다. 도쿄 대학 실험에서도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계피의 향 성분이 혈관을 부드럽게 만들어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혈압을 안정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생강은 염증을 조절하고 계피는 그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계피는 성질이 매우 뜨겁습니다. 너무 많이 사용하면 몸이 달아오르고 심장이 빨리 뛰며 몸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강과 계피를 함께 사용할 때 중요한 것은 많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양으로 충분히 따뜻하게 하되 자극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만들면 이 조합은 단순한 따뜻한 차 한 잔이 아니라 몸의 면역 장벽을 자연스럽게 깨우는 방법이 됩니다. 이제 집에서도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 하나의 조리법만 숙지하면 됩니다. 먼저 재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생강 3식, 계피 3개, 물 250ml, 꿀판 작은 술. 이것이 기본 비율입니다. 컵으로 환산하면 생강 4, 5조각, 계피 1조각, 물 2컵 반 정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온도와 시간입니다. 끓는 물에 바로 넣지 말고 물을 끓인 후 약 3분 정도 식힌 다음 생강을 넣으세요. 그 다음 약한 불에서 10분만 우려냅니다. 이 시간이 생강의 유효 성분이 가장 잘 추출되는 시간입니다. 너무 오래 끓이면 진저롤이 변질되고 쓴맛이 강해지며 위에 부담을 줍니다. 약 10분 후 불을 끄고 계피를 넣습니다. 온도가 너무 높으면 계피의 향과 효능이 날아가기 때문에 마지막에 넣는 것이 핵심입니다. 뚜껑을 덮고 5분 더 두면 향이 자연스럽게 퍼지고 생강의 온기가 계피의 달콤한 향과 어우러집니다. 우려낸 후 컵에 따라 꿀판 작은 술만 넣습니다. 너무 많이 넣으면 염증이 다시 올라올 수 있습니다. 단맛은 혀끝에서 살짝 느껴질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제 완성입니다. 컵에 따른 후에는 손에 따뜻하게 느껴지는 정도에서 마시고 너무 뜨겁거나 식은 상태에서는 마시지 마세요.
끓인 차는 당일에 마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남으면 냉장고에 1.2일 정도 보관할 수 있으며 마실 때는 반드시 데워서 마셔야 합니다. 차갑게 마시면 몸을 따뜻하게 해주지 못할 뿐 아니라 호흡기에도 오히려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위 조리법에서 양을 줄여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몸이 잘 달아오르거나 체내 열이 많고 심장이 빨리 뛰거나 위염이 심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경우 생강 2조각과 계피 아주 작은 조각만 사용하고 물을 조금 희석해서 몸의 반응을 살피면서 마셔야 합니다. 반대로 손발이 차고 감기에 잘 걸리며 면역력이 약한 사람, 특히 겨울철이나 날씨가 변할 때는 매일 한 번씩 꾸준히 마셔 감기 예방을 돕는 것이 좋습니다. 노인의 경우 감기 시즌 동안 매일 따뜻한 생강계피 차를 마시는 것은 마치 몸 안에서 한 겹 더 옷을 입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조리법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로 효과를 느꼈고 어떤 사람은 1, 2주 후에 변화를 느꼈습니다. 이는 초기 건강 상태와 체질에 따라 다릅니다. 하지만 모두가 공통적으로 좋은 변화를 경험했다고 동의했습니다. 작년 서울 외곽의 오래된 아파트에서 혼자 사는 72세 김수연 할머니는 인플루엔자로 2주 이상 입원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약간의 열과 기침만 있었고 며칠 쉬면 괜찮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3일째 호흡이 어려워지고 폐에서 잡음이 들리면서 밤에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퇴원 후 몸이 약해지고 체중이 줄며 걸음도 느려졌습니다. 올해 초 저는 할머니께 매일 따뜻한 생강차를 꾸준히 마시는 습관을 안내했습니다. 이번 인플루엔자 최고 유행기에는 할머니 동네에서 10명 이상이 감염되고 입원한 사람도 있었지만 김수연 할머니는 건강하게 지내셨고 며칠만 약간 피곤했을 뿐 자연 회복되었습니다. 최근 재진 씨, 할머니는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올해는 인플루엔자로 병원에 한 번도 가지 않았어요. 매일 생강차 덕분이에요. 또 다른 사례는 68세 이준호 씨입니다. 그는 작년 겨울 내내 계속 기침을 했습니다. 밤낮 가리지 않고 기침했고 여러 약을 써도 며칠 지나면 다시 재발했습니다. 기침 때문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항상 피곤했습니다. 올해 겨울 초부터 그는 안내에 따라 따뜻한 생강차를 꾸준히 마셨습니다. 약 2주 만에 기침이 거의 사라지고 밤에 깊이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겨울 중반에는 거의 기침이 없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체력이 좋아져 아침 산책 시 숨이 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박미숙 할머니, 74세, 손발이 늘 차고 바람만 불어도 감기에 걸리곤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매년 최소 3하번 이상 감기에 걸리셨습니다. 몸이 늘 추워서 여름에도 양말을 신고 주무셨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생강을 사용한 후 몇 달 만에 손발이 확실히 따뜻해지고 아침에도 저림이나 시림을 느끼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번 인플루엔자 시즌에는 날씨가 불규칙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처럼 감기에 걸리지 않으셨습니다. 할머니는 저에게 제 몸속에 한 겹 더 옷을 입힌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사람 세 가지 상황이 다르지만 한 가지 뚜렷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몸이 내부에서 고르게 따뜻해지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면 면역력도 점차 회복된다는 점입니다. 바이러스와의 접촉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를 더 잘 보호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기적이 아니라 매일 몸을 따뜻하게 하고 면역력을 관리하는 인내의 결과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해주길 바라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례 외에도
여러 날 생강을 사용했음에도 효과를 느끼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소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고 싶어 하지 않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생강을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오래 마셔도 여전히 자주 아프거나 오히려 더 피로를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흔한 실수는 생강을 너무 오래 끓이는 것입니다. 오래 끓일수록 생강이 더 약효를 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실제로는 높은 온도에서 오래 끓이면 생강 속 귀중한 활성 성분의 대부분이 손실됩니다. 바이러스와 염증을 억제하는 성분이 파괴되고 생강물은 단지 따뜻하기만 하고 면역력을 보호하는 가치가 거의 없어집니다. 두 번째 실수는 너무 공복에 생강을 마시는 것입니다. 특히 노인, 체력이 약한 사람, 소화력이 약한 사람에게는 더욱 위험합니다. 생강은 따뜻하고 약간 매운 성질이 있어 공복에 마시면 속이 쓰리고 어지럼증이 생기거나 가벼운 저혈압이 올 수 있습니다. 몸을 건강하게 만들기는커녕 오히려 피로를 느끼게 합니다. 세 번째 실수는 이미 식은 생강차를 마시거나 냉장고에서 꺼내 마시는 것입니다. 차가운 생강은 따뜻하게 하는 의미가 거의 사라지고 호흡기를 자극하여 감기 시즌에 목이 더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이자 가장 위험한 실수는 고열 상태에서 천을 조절하지 않고 생강을 마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이 나면 땀을 내서 빨리 낫는다고 생각해 생강을 마시지만 이미 천이 높은 상태에서는 심장이 더 빨리 뛰고 몸이 지치며 저혈압이나 어지럼증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 모든 잘못된 사용 방식의 결과는 생강이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몸을 피곤하게 하고 혼란스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충격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사실입니다. 생강을 마신다고 모두 건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 마시면 오히려 더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왜 어떤 사람은 생강을 보배처럼 칭송하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마셔도 효과를 느끼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생강과 계피가 몸을 따뜻하게 하고 면역력을 돕는 데 매우 유익하지만 누구나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경우에는 억지로 사용하면 오히려 해로울 수도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고열이 있고 천이 38.339도 이상으로 높아 쉽게 내려가지 않는 사람은 그때 생강 계피차를 절대 마시면 안 됩니다. 이미 몸이 너무 뜨거운 상태에서 더 따뜻한 약성을 추가하면 심장이 더 빨리 뛰고 몸이 지치며 어지럼증이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출혈이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코피가 자주 나거나 위출혈이 있거나 수술 후 회복 중인 경우에도 생강을 이렇게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생강과 계피는 모두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어 출혈 상태에서는 출혈이 더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위궤양이 심하거나 급성위염, 심한 상복부 통증이 있는 사람도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위점막이 심하게 손상된 상태에서는 생강의 따뜻하고 매운 성질이 쓰라림과 통증을 유발하고 궤양 회복을 늦출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질병이 안정된 후에만 사용하고 반드시 의사의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또한 항근고제, 고용량 심장약, 면역억제제 등 특별한 약을 복용 중인 사람도 매일 생강 계피차를 임의로 꾸준히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생강과 계피가 약물의 효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가장 안전한 방법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한 후 사용하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한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생강은 매우 좋은 재료이지만 좋다고 해서 함부로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올바른 사람에게 올바른 시기에
적절한 양으로 사용하면 보약과 같습니다. 잘못 사용하면 허브라도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제가 안내한 대로 올바르게 사용한다면 감기 예방과 면역력 강화 외에도 장기 복용을 통해서야 비로소 체감할 수 있는 많은 추가적인 이점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체내의 미묘한 염증을 줄이는 능력입니다. 많은 노인성 만성 질환이 명확한 손상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장기간의 체내 염증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낮은 수준의 만성 염증은 심혈관 질환, 당뇨, 관절염, 치매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생강 속 진저롤과 계피 속 활성 성분은 이러한 염증 반응을 자연스럽게 억제합니다. 꾸준히 마시면 많은 사람들이 약물 증량 없이도 관절 통증, 몸이 무겁고 아침에 피로한 느낌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또한 이 조리법은 혈액순환을 안정시키고 혈관을 따뜻하게 합니다. 혈관이 잘 확장되면 혈액이 원활히 흐르고 심장이 과도하게 일하지 않아도 되며 혈압도 안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꾸준히 마신 사람들은 갑자기 일어날 때 어지럼증이 크게 줄고 손발 저림이 완화되며 밤중 근육 경련도 줄어드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는 혈액이 이전보다 원활히 순환하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또 제가 높이 평가하는 또 다른 이점은 소화와 영양 흡수 개선입니다. 위가 적절히 따뜻해지면 소화 효소 분비가 원활해지고 식후 더부룩함과 소화 불량이 감소합니다. 음식 섭취와 흡수가 잘 되어야 면역 세포 재생, 근육 재생, 체력 유지에 필요한 원료를 몸이 확보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식사량이 적고 금방 포만감을 느끼던 많은 사람들이 몇 달간 생강계피차를 꾸준히 마신 후 식욕이 개선되고 체중이 안정되며 피부도 건강한 혈색을 띠게 됩니다. 이 조리법은 신체뿐만 아니라 수면과 정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몸이 고르게 따뜻해지면 신경 긴장이 완화되고 기혈이 원활히 흐르며 잠이 쉽게 들고 깊게 잡니다. 충분하고 깊은 수면은 면역력 회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저녁마다 꾸준히 마신 사람들은 한밤중에 깨는 횟수가 줄고 아침에 머리가 가볍고 정신이 맑아지며 불안과 피로가 완화되었다고 말합니다. 또한 이 조리법의 가장 소중한 점은 단순히 특정 증상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몸을 따뜻하게 하고 균형을 되찾게 하여 근본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몸이 따뜻해지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염증이 줄며 염증이 줄어들면 내부 장기가 안정적으로 기능하고 장기가 안정되면 질병 위험도 감소합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고 지속 가능한 반응의 연쇄로 강력한 개입 없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일정 기간 생강계피차를 마신 후 단순히 감기에 덜 걸리는 것뿐만 아니라 잔병치레가 줄고 피로가 감소하며 식사와 수면이 개선되는 효과를 경험합니다. 이것이 바로 간단하고 꾸준하며 올바른 방법으로 몸을 관리했을 때 얻는 가장 큰 혜택입니다. 하루 만에 이루어지는 변화가 아니라 주 단위, 월 단위로 서서히 일어나는 미묘하지만 확실한 변화이며 바로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건강하고 질병에 덜 의존하는 노년을 만드는 기초가 됩니다. 생강계피차를 올바르게 마시는 것 외에도 겨울철 노인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꼭 지켜야 할 몇 가지 원칙을 추가로 공유하고자 합니다. 모두 단순해 보이지만 제대로 지키지 않거나 충분히 실천하지 않으면 질병 위험이 크게 증가하며 특히 호흡기, 심혈관, 근골격계 질환에 영향을 줍니다. 첫 번째 원칙은 전신을 균일하게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겉만 따뜻한 것이 아니라 내부까지 따뜻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꺼운 옷을 입지만 배는 차고 발은 차며 목은 냉기에 노출됩니다. 이렇게 천이 불균형하면 면역력이 쉽게 약화됩니다. 특히 목, 가슴, 발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부위는 폐, 심장, 순환과 직접적으로 관련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차가운 외부로 나가지 말고 집 안에서 가벼운 운동으로 몸을 천천히 적응시키고 따뜻한 물 한 컵을 마신 후 외출하세요. 두 번째 원칙은 따뜻한 음식 섭취입니다. 겨울에는 차가운 음식을 피해야 합니다. 추운 날에는 위가 수축하고 소화 효소가 덜 활성화됩니다. 여전히 차가운 음식, 얼음, 생채소를 많이 먹으면 몸이 소화를 위해 음식부터 드느라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게 됩니다. 이는 노인이 쉽게 피로해지고 복통과 복부 팽만을 유발하며 면역력을 약화시킵니다. 겨울철에는 따뜻한 국, 죽, 스프를 우선적으로 섭취하고 생강, 파, 마늘과 같은 따뜻한 성질의 향신료를 적절히 활용하세요. 세 번째 원칙은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너무 오래 누워있지 않아야 합니다. 추운 날씨 때문에 외출, 걷기, 운동을 꺼리기 쉽지만 오래 누워있으면 혈액순환이 더 나빠지고 관절은 뻣뻣해지며 체내가 더 차가워집니다. 무거운 운동은 필요 없으며 날씨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하루 샤빌월 30분 정도 천천히 걷거나 집 안에서 가벼운 스트레칭과 기공체조를 하는 것만으로도 순환과 면역에 매우 좋습니다. 네 번째 원칙은 충분한 수면과 일찍 자기입니다. 겨울철에는 천 유지와 회복을 위해 다른 계절보다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미국과 한국의 수면 연구에 따르면 하루 6시간 미만 수면을 취하는 사람은 7, 8시간 수면을 취하는 사람보다 인플루엔자와 호흡기 감염 위험이 훨씬 높습니다. 노인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며 매일 일정한 생활 리듬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건강관리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 원칙은 따뜻한 마음을 유지하고 장기적인 스트레스를 피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긴장, 걱정, 외로움이 면역력을 크게 약화시킨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고 이 호르몬은 염증과 바이러스 저항 능력을 떨어뜨립니다. 겨울은 날이 짧고 추워서 노인이 쉽게 우울해지고 사람들과의 교류가 줄어듭니다. 자녀, 친구와 대화하고 음악을 듣고 책을 읽으며 마음을 안정시키는 가벼운 활동을 유지하세요. 마음이 따뜻해야 몸도 따뜻해집니다. 마지막으로 매우 중요한 원칙은 병이 시작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건강을 지키는 것입니다. 겨울철 예방은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라 매일의 습관입니다. 아침에 따뜻한 물 한 컵, 따뜻한 식사, 약간의 운동, 충분한 수면, 평온한 마음. 모두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합쳐지면 질병으로부터 몸을 지켜주는 강력한 가본이 됩니다. 이 원칙들을 생강계피차와 함께 실천하면 여러분의 몸은 겨울을 더 안전하게 나갈 뿐만 아니라 점차 더 건강해지고 잔병 치레가 줄며 약물에 의존하는 정도도 낮아질 것이라 믿습니다. 이는 먼 이야기나 추상이 아니라 일상 속 매우 가까운 실천에서 비롯되는 아주 현실적인 변화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중요한 점은 생강계피차를 꾸준히 마시든 안 마시든 매년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건강을 지키는 두 겹의 방패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백신이 100% 완벽한 방패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미 면역력이 약한 상태라면 백신을 맞았더라도 인플루엔자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백신을 맞았다면
설사 걸리더라도 질병은 보통 가볍고 합병증도 적으며 입원할 가능성도 훨씬 낮습니다. 특히 제가 안내한 생강계피차와 함께 한다면 인플루엔자 감염률은 매우 낮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이 현명하게 자신을 지키는 방법은 백신만 맞거나 생강만 섭취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를 병행하는 것입니다. 한쪽은 능동적 방패, 다른 한쪽은 장기적 방어 기반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하면 단독으로 하나만 의지할 때보다 훨씬 높은 보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인생 후반에 이르러 가장 소중한 것은 더 이상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건강하게 살고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살아가는 날들입니다. 노년은 질병과 아픔, 한밤중에 갑작스러운 열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하는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겨울이 올 때마다 내가 인플루엔자에 걸릴까, 입원해야 할까 라고 걱정하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노년은 외적, 내적으로 따뜻함을 느끼며 평온하게 살아야 할 자격이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의 몸은 지나치게 많은 약물에 의존할 필요가 없습니다. 약은 약의 역할이 있지만 약이 매일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몸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매우 단순합니다. 올바르게 천을 유지하고 규칙적으로 식사하고 충분히 휴식하며 매일 기혈을 순환시키는 것. 몸이 꾸준히 따뜻하게 유지되고 혈액이 원활하게 순환되면 자연 면역이 점차 회복됩니다. 이는 마법이 아니라 인간 생리의 아주 단순한 법칙입니다. 매일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은 건강을 장기적으로 지키는 가장 부드럽지만 지속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수치를 다시 강조하고 싶습니다. 노인의 인플루엔자 발생률은 단 1년 만에 14배 증가했습니다. 이 숫자는 겁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질병이 더 이상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매우 가까이 다가왔음을 상기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건강하다고 해도 면역력이 약하다면 내일 바이러스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인플루엔자는 주관적으로 건강하다고 느끼는 사람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인플루엔자는 면역력이 약한 사람만 선택합니다. 오늘부터 무언가 거창한 일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매일 따뜻한 생강계피차 한 잔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아주 작은 변화지만 꾸준히 유지하면 몸을 지키는 큰 보호막이 됩니다. 병상에 누워야 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산소를 써야 할 때까지 건강을 미루지 마세요. 입원해야만 자신을 돌보기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제가 나눈 내용이 여러분에게 생각할 거리를 준다면, 이번 겨울 자신을 더 잘 지키고 싶다면 간단한 약속 한 가지를 남기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나는 나를 지키기 위해 생강을 마시겠습니다. 단 한 문장이지만 이것이 좋은 습관의 시작이자 건강을 위한 조용하지만 지속적인 변화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유익하다고 느끼신다면 중년과 노년의 건강을 안전하고 쉽게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다음 콘텐츠를 놓치지 않도록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저는 오늘부터 가장 작은 것부터 시작하기만 한다면 앞으로의 겨울은 더 이상 걱정이 아닌 따뜻하고 평화롭고 건강한 날들로 채워질 것이라고 믿습니다.